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사실 잠이 안 와서 자려고 뭐 이것저것 했다가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났어요. 제가 개발자 강의 영상들이나 뭐 이런저런 스토리 얘기를 한참 올리다가 그게 제 회사 계정이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회사 이메일 계정 중에 하나로 개발자 채널 운영하다가 계정을 삭제하면서 그 유튜브 채널도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기껏 만든 개발자 채널도 날라가 버렸는데, 근데 강의를 조금,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수다 떠들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어요. 에너지를 좀 써볼까 하는 생각. 제가 예전에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두려움. 근데 재밌는 거는 전부 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예비 개발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령 이게 프로그래밍 강사라고 해도 똑같아요. 상황은.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이 트렌드나 패턴이 좀 고착화되면서 안정성을 가졌는데, 가장 급변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리액트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쓰일 때, 그럴 때가 참 애매했어요. 리액트가. 저는 그 당시엔 리액트를 안 쓰고 뷰를 썼습니다. 그때 뷰가 더 좋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단언컨대 뷰가 좋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럼 이제 너 뷰슬람이냐, 뷰천지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참고로 지금은 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뷰가 버전업 되면서 매력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물론 뭐 하여튼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지만, 어쨌든 대세감이 있을 만한 프레임워크가 없었던 시절에 저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었고요. 근데 처음 이제 막 개발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더 그런 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회사에서 외롭게 개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냥 소수의 주니어 개발자를 채용해서 이런저런 그냥 소소한 개발들부터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곳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제가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약 같다고 생각해요. 보약.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껴야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배고픔을 느껴야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껴야 성장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 자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더 찾아보고 더 단단해지고 지식이 단단해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생각하기에 이런 건 이렇게 개발해야 돼, 저런 건 저렇게 개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순간들이 또 생겨요. 이게 정말 최선인가? 이게 베스트인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거기서부터 또 한 걸음 발전하고, 나에 대한 의심에서 발전, 또는 내가 지금 배웠던 것들에 대한 의심에서 또 발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를 찾아보게 되죠. 오픈소스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오픈화 되지 않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코드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들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수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누적되면서 쌓이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구나 다 느끼는 시그널인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소프트웨어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폐쇄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레거시 유지보수에만 인풋이 들어가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런 걱정이나 그런 게 확실히 덜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에 속한 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조직이 있지만 때로는 뭐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런 분들은 아예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언어를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너무 폐쇄적이니까. 폐쇄적인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으면 이직 가능성을 낮추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개발 영상을 좀 다시 좀 찍어볼 생각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올렸던 그 개발 영상들은 제가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해요. 제 컴퓨터건 뭐 인간관계건 모든 형태를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영상을 만들고 대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네요. 하필 있어도 이미 올라가 있는 영상만 있네요. 이런.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강의 영상을 좀 다시 좀 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좀 딜레이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 된 김에 좀 강의를 찍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강의가 돈이 되잖아요. 인지도도 쌓고, 제 유튜브 아무리 오래 해봤자, 제가 하루하루 올리는 이런 데일리 영상들 올려봤자 사실 구독자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만 되죠. 마이너스. 제 그 유튜브 대시보드에 보면은 영상을 찍어봤을 때 그 통계가 나와요. 어떤 영상에서 구독자가 올랐고 내려갔고, 이게 데일리로 나옵니다. 근데 개발 영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제가 뭐 가끔씩 떠드는 영상들로 구독자가 내려갑니다.
아마 좀 당혹스럽겠죠. 나 개발자 영상인 줄 알고 구독했는데 이 사람 뭐야 하고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구독자와는 사실 별로 좋은 영상이 아닌데,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요. 뭐 어쨌든 재밌잖아요. 그래서 강의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런 것도 좀 찍어볼 생각이에요. 당장 지금 새벽 2시를 넘겨서 2시 22분인데 아마 낮 시간에 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옛날 영상들을 다시 또 찍기엔 또 너무 귀찮고, 그래서 좀 주제를 고민 중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다가 그게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약간 멍해졌어요. 개발자 영상.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사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랑 하는 일들에서 조별과제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조별과제. 업무를 분배하잖아요. 분배를 해서 하다 보면은 나만 해온 거예요. 숙제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와 스타일이 맞고 템포도 맞는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던지, 안 그러면은 열받아서 못하겠다. 너무 템포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템포가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건데 그냥 일 자체를 메이드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더 좀 여러 가지로 그냥 나한테 속해 있는 일들 위주로 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뭐 비판할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뭐 비판해봤자 가끔씩 막 댓글로 뭔가 모욕적인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좀 괴롭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오로지 다 저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은.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좀 자아성찰적인 거긴 한데, 저라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 개발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걸 다듬는 일들, 그런 거. 물론 누군가가 서포트 해주면 좋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블록체인 얘기도 좀 하자면 저는 어쨌든 크립토에 속한 사람입니다. 크립토에 대해 비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크립토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생각과 무관하게 저는 법정화폐, 그 피아트 커런시의 엄청난 위협이 아니라 이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설명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이것들이 다 조금 더 발전하면 범죄의 영역으로도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유튜브로 설명드리는 건 조심스러워요. 근데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력을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책 중에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크립토가 이미 국가 단위의 화폐 전쟁으로 그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넘어간 시대에서 내가 이거를 부정하거나 거부한다는 거는 좀 웃긴 일이잖아요. 마치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내는 시대에 나는 굳이 업무 연락을 뭐 팩스로 하던 아니면 수기로 우편을 쓴다. 이거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딱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워낙 안 좋은 사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니까요. 그래서 개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싶은데 밋밋하게 그냥 리액트 얘기나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근데 리액트가 제일 잘 팔립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리액트 개발자고, 그 중에서도 1년차 개발자가 아마 1에서 3년차가 제일 많을 거고, 부트캠프랑 저기 국비 지원으로 쏟아져 내려온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쏟아져 내려왔다는 표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이 생산성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거든요. 전체에서 한 상위 20% 안에는 들어야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15%나 10%까지도 정말로 그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당연히 리액트 개발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너무 쉬운 얘기를 하면 또 재미도 없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저는 유튜브를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냥 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재미만을 위해서, 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지 구독자를 배려하지도 않고요. 채널도 그냥 통째로 삭제돼도 뭐 별다른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삭제됐네요, 아쉽네,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강의를 좀 하려면 배려심이 있어야 되긴 해서 그냥 주제도 좀 고민되고 있어요. 주제나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재밌게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요번에 욕심은 제가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긴 한데 강의는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답변 남겨주는 것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걸 굉장히 크게 체감해요.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감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개발자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을 때 영상 뭐 댓글 막 몇십 개씩 달리고 그러면은 그 보는 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혹시 막 욕 엄청 누군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욕하진 않을까. 은근히 그런 걸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으면 또 감춤 처리도 잘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 주제도 고민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도 고민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해서 간단하게 별도의 그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유튜브 말고 별도의 뭐 강의 사이트 같은 거를. 제가 오늘도 코딩 애플님 그 강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강의 사이트를 클론으로 오픈소스로 내가 코드를 짜서 베끼면은 코딩 애플님이 언짢아 하실까? 아니면 이게 일종의 홍보 효과가 돼서 둘 다에게 좋을까? 저보다는 몇 배는 훌륭한 분이죠. 코딩 애플님은 강의도 영상도 엄청 재밌게 찍으시고. 근데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뭐랄까 누가 너무 잘났으면은 일부러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침착맨도 이말년 씨도 그렇게까지 잘 나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잘 보다가 요즘은 안 봅니다. 저는 지독한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하여튼 농담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도 있어요. 한 가지 또 제가 옛날부터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원래 제가 개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놨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업하면서 다 지워버렸거든요. 제 신경이 분산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뭔가 몰입하면은 그것만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 개인 사이트도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좀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온라인 툴들이 꽤 많은데 그거를 모조리 한번 다 만들어 볼까? 그것도 뭐 재밌긴 하겠다. 그거 뭐 한 하루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로 타임어택으로 막 해보면 뭐 한 주에 뭐 5개씩 3개에서 5개 정도씩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런저런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서 한 100개만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해요. 제가 아직까지 제 레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가 지금 170개가 넘거든요. 180개 정도. 근데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빼고 신규로 한 100개 정도만 만들면 그걸 뭐 영상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결과물만 보여줘도 되고, 라이브로 해도 되고, 뭐 방법이 많죠. 그래서 100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까지? 제가 한 숙제는 다 끝났는데 남들이 숙제를 안 하니까 그 숙제가 끝날 때까지. 저랑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그런 일들을 마무리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때 동안 저는 뭐 놀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재밌는 걸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몇 개 오픈을 좀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꽤 재밌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당장 오늘 낮부터 시간이 되면은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도 모르겠네요. 제가 뭐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실패한 게 꽤 돼서.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100억 프로젝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영상 끝내고 바로 찍어서 내일 날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